네,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서 배우자 없는 비혼 출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죠. 이를 계기로 우리도 이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조 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정자 공여 시술 등의 인공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윤리 지침을 넓게 바꾸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비혼 여성은 일단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위원회 위원이신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중엽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게 워낙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일단 용어부터가 좀 생소한데요. 네. 보조 생식술이라고는 좀 용어 좀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조생식술은 크게 두 가지 시술 영역을 아우르는 거라고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인공수정,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임신을 돕기 위한 의료 시술을 보조생식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보조 생식술 윤리 지침을 지금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기존 윤리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존 윤리 지침 같은 경우 때는 이게 여러 차례 사실은 개정이 되고 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혼 부부에게 있어서 일단 이런 시술을 진행하는 게 좀 더 현재까지는 안전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윤리 지침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의 대상을 이제 법률혼 부부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근데 거기 문구에는 원칙적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어?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혼 관계인 부부들에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실제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까? 혹시? 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한 임상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윤리 지침 내에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이제 학회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래. 원칙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게 된 거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혼 그러니까 부부로까지 이제 넓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 그건 실제로 이제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유리 씨와 같은 이 비혼의 경우에는 비혼 여성은 지금 그러니까 일단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지금 논의는 일단 되었습니다. 논의는 저희가 되었고, 네. 다만 이제 이 비혼모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비혼모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다면 비혼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대리모 문제까지 이런 문제에 사안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윤리적 법적 쟁점들을 고려한다면 예. 그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걸 산부인과 학회의 단순한 윤리지침 변경만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학회 차원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전체 사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사회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조생술 참여자의 인권과 권리 이익의 균형 있는 고려가 되었을 때 네. 사실 윤리지침 변경이 가능하지 단순하게 학회 차원에서 지침을 일부 변경한다는 문제로 해결된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논의해야 되는 주체가 학회이기보다는 오히려 국회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사실 윤리지침이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보조생수 전반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령 체계가 조금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이게 의료기술이다 보니까 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법률상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체수정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배아 생성 과정에 대해서 생명윤리안전법에 규율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에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배아 생성 의료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만 되어 있을 뿐 예. 사실은 대리모라든지 이런 정자 기준에 따른 이런 법률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회 차원에서 실제로 기술은 있는데 예. 의료 기술은 존재하는데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윤리 지침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네. 이런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자율적 규제 차원에서 생성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 이건 이제 불법이 아니고 뭐 다만 뭐 윤리지침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기가 나왔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좀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서 법률적 구멍을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좀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과거에도 외국 사례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네. 이번에 이런 일들이 뭐 일회성 어떤 이벤트성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런 것들이 다른 의료 시술과 달리 보조 생식술이라는 게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가족의 형성 내지는 확대를 돕는 거기 때문에 네.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만으로 어떤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또는 향후에라도 사회적 여건이 만약에 무르익는다면 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더 좋다면 어떤 입법 과정까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회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좀 국회 쪽에 전달을 한 바가 있었나요? 그 이전에라도? 사실은 저희가 좀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네. 뭐 사실은 동일한 요번 사안에 대해서도 과거에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꽤 컸던 상황들이거든요. 좀 부정적이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사태를 사실은 매개로 해서 이제 네. 이런 것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뭐 논의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한국인과학회는 환영하는 입장은 표명한 바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혹시 좀 저는 이제 법적 제도적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 일선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게 혹시 뭐 이제 이런 어떤 진료 상담이나 이런 시술 상담이 좀 그 꽤 들어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정부 차원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실태 조사가 없다 보니까요. 예. 대략 어느 정도로 수요가 있는지조차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아 그렇죠. 예. 다만 예. 이제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했을 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요구라든지 요청들이 있었느냐를 제가 이제 의견을 들어봤을 때 예.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요런 지금 사유 씨와 비슷한 사례의 요청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은 들은 바 있습니다. 아 다른 동료 의사들 분들이 그런 네. 말씀을 하세요? 네네. 일부에서 이제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 다만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아하, 그런 그러니까 좀 뭐 문의 내지 요청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넓게 본다면 그러니까 민법상의 가족이라는 개념까지도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보면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네. 단순하게 윤리 지침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뭐 민법상 뭐 그렇죠. 이런 개정까지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의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보조 상식술 허용 대상을 어디까지 놓을 것인가가 되면 그럼 도대체 가족을 어디까지 그런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가 이 문제까지 가는 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도 이거 잘못 건드리면 벌집 아니냐 싶어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좀 논의가 좀 그 시작되고 모아져야 되는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사실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한다면?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차 뭐 개방성이 되고 그리고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점점 증가돼가는 이런 사회적 추세를 봤을 때 한 번은 거쳐야 될 이제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문제이지. 네. 뭐 사실 다른 문제들처럼 서로 피한다든지 그런 해결될 그러니까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 소속의 이중엽 산부인과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갈리네요. 유혜란님은 아기 입장에서 아빠가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편효리님은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HBYI님은 능력이 되면 비혼자 가족을 이루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갈리고 있네요.